화제 인물과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봐도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이분 남성이시고요. 특별한 손맛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삶을 같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먹자고 그러죠. 혼자 밥 먹기 쓸쓸하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밥상을 나누는 거죠. 허기진 세상에 매일 따뜻한 저녁상을 선물하는 분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까요? 오인태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주부 못지않게 매일 그 찬거리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은 뭘 차리실 건가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앵간한 건 다 하거든요. 앵간한 건 다 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네. 열무국수나 열무비빔밥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남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밥상을 정갈하게 차리세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체로 요리를 잘하잖아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우리 자취란 말이 스스로 불을 떼어서 이렇게 밥을 해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취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또 그리고 직장 생활도 이렇게 혼자 다녔던 뭐 이렇게 적이 많으니까 네. 주로 밥을 제가 혼자서 해 먹었어요. 이렇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남들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또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터넷 통해서 오늘 밥 함께 하실래요? 뭐 이런 그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러시던데. 우리 현대인들은 네. 예, 혼자 밥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식구끼리도 이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식구인데 식구끼리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 식구끼리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게 공동체 단위인 이 가족이 해체됐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것은 결국 같이 밥 먹던 시절 거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이런 우리가 같이 밥 먹는 공동체를 이렇게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이죠. 밥상 안에 무엇을 담고 싶으셨어요? 제가 그 밥상을 차리는 데는 네. 일단은 음식으로서 밥상 이전에 그 밥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잃고 있는 이 가치가 이제 4가지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네. 하나는 시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문정신, 그리고 집, 그리고 일상,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상을 통해서 시와 네. 인문정신을 얘기하고 싶었던 그 거죠. 안에서 그 밥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안을 받는다고 얘기들 하시던가요? 어느 한 시인이 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이 밥상을 차려놓는 것을 보고 한 시인의 일상에 대해서 안도하기도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의 어떤 일상을 점검해보고 자기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제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사이클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정된 일상이잖아요. 맞아요. 일상.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저녁밥을 같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저녁밥 먹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상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럼 밥상을 차리는 원칙 같은 게 있으세요?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뭐 양념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첫째는 저는 우리 땅에서 난 먹거리로 재료를 해서 음식을 만들다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최대한 이게 조리 시간을 짧게 해서 그 조리 과정을 뭐 줄여서 그 열을 덜 가하고 네. 가능하면 날 것에 가깝게 조리를 하자는 것이고. 왜요? 왜 날 것에 가깝게? 그래야 주 재료의 성질을 성질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념을 가능하면 쓰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인공 조미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천연 조미료도 가능하면 적게 쓰자는 주의예요. 그것도 역시 주재료의 맛을 제대로 이렇게 살리려면은 그리고 조미료를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조미료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는데요. 그게 실력이죠. 손님들이 네? 그게. 실력이시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 인공 조미료에 네.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은 이게 맛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조미료, 인공 조미료 같은 음식을 멀리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그 원 재료의 맛을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이제 조미료 같은 것은 이렇게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선생님이 많은 분들 이제 오시는 분들께도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 이 밥상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될 담론을 나눈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테고. 그렇죠. 밥상 차려드린 것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밥상, 사람들 반응이 제일 좋았던 밥상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이렇게 호응이 있었던 것은 이 고춧가루 만든 라면 끓여 드셔보셨어요? 아니 그렇게는 안 먹어봤는데요. 그거 참 맛있어요. 희한하네요. 그러게 의외죠. 네, 의외네요. 근데 이게 뭐 고춧가루 넣은 그 라면이라기보다도 제 밥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은 네. 호응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무너진 일상 속에서 혼자 밥 먹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이죠. 같이. 네. 그 시간에 제가 차린 밥상을 보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비록 이게 화면이지만은 네. 그게 결국 우리 그 현대인들이 혼자 밥 먹으면서 다 같이 밥 먹는 세상을 염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밥상 중에서 이제 라면을 사람들이 제 최고의 밥상이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라면을 끓여서 물론 SNS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 이렇게 올리는 사진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생님 그 옆에 덧붙인 시가 더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라면에 덧붙인 시를 한번 선생님 제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네. 라면 같은 시 꼬이지 않으면 라면이 아니다. 그럼 꼬인 날이 더 많았던 내 살아온 날들도 라면 같은 것이냐. 삶도 라면처럼 꼬일수록 맛이 나는 거라면 내 생은 얼마나 더 꼬여야 제대로 살맛이 날 것이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름조차 희한한 생라면을 먹으며 영락없이 맞다 생은 라면이다. 맞다 생은 라면이다. 생라면. 생라면. 그 옛날에 삶은 계란이다 이런 시가 있었는데 라면도 시를 만나니까 철학이 되네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시 어렵다고 시를 어떻게 써 그런데 시 쉽네요, 선생님. 그러게 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라면에 열광한 것은 결국 나도 이렇게 끓일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이 시에 공감하는 것도 시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도 시를 쓸 수가 있는 것이구나 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시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인 거거든요. 결국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시정신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 자신의 문제 외에 남은 문제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정신의 회복을 얘기했던 것은 이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문제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시정신의 회복인 것이거든요. 네, 네. 시인이 생각하는 밥상의 인문학? 밥상의 인문학이라면 뭘까요? 이 밥상이 어떤 그 일상의 사이클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식구들 다 모여서 아침 밥상을 하고 이제 하루 일상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점심은 뭐 어쨌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또 가족끼리 같이 먹기는 힘들고 직장에서 같이 이제 그 직장의 식구가 되는 거죠. 직장 동료들이 그 저녁에 다시 제 시간에 돌아와서 저녁 밥상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일상에 대한 공유인 거죠. 네. 식구가 뭐겠어요? 식구라는 것은 바로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 단위인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 소외를 느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상을 매개로 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런 인문 정신을 강조를 하고 역설을 했던 거죠. 선생님께 그 추억의 밥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대죽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죽밥. 아버님 식사하시고? 그러죠. 네. 이 집안의 호주, 네. 가장이 먹던 그 밥이 대죽밥이었어요. 옛날에는 쌀이 참 귀했잖아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게 저녁밥을 2번 했어요. 오. 결국 이제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 사이에 보리쌀을 한번 삶는다고요. 네네. 그러면 저녁 때가 되면 그 보리쌀을 솥에 앉혀서 가운데 이제 쌀 한 줌 흩어져서 딱 고기 계란 노른자처럼. 그리고 나중에 밥에 다 되고 나서 섞이지도 않아요. 그럼 또 섞지도 않아요. 그걸 그대로 쏙 파서 그냥 아버지 밥그릇만 이렇게 밥그릇 담아서 좀 그게 돼지밥이에요. 보리밥 서럽다.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이 자식들은 아버지 숟가락만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한 반쯤 이렇게 드시고 이제 이게 짐짓 이게 배가 부른 채 이렇게 이 밥그릇을 물리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밥을 다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은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가장에 대한 어떤 그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나머지 식구들은. 그렇게 해서 이 가장의 권위를 지켰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아버지에게 누가 이렇게 자식이 이게 비수를 꽂겠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이게 버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짐짓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린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무도 이렇게 그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남의 어떤 한 횟집에 선생님 시가 걸려 있다. 시를 걸어 주셨나요? 예, 그게 제가 이제 그 남 미조 초등학교에 제가 그 4년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이들과 함께 등대 예술전 학교 축제를 했었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출품했던 그 시화였어요. 시화. 네, 네. 그래서 그 시로 해서 그 횟집이 전국적인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죠. 명소가 됐고 네. 뭐 이렇게 그분이 네. 주인이 워낙 또 이렇게 요리 솜씨도 있고 하니까 네. 뒷받침 됐던 거. 그래서 전국 맛집 100선에도 이렇게 뽑히기도 아, 그렇군요. 그게 전국의 그 문인들 네. 예술하는 분들이 뭐 거의 엔간한 분들은 다 왔다 갔다 시피 하게 그렇게 뭐 음식으로서 뿐만 아니고 네. 어떤 문학적인 그 명소가 되었죠. 선생님 그러면 저희 카페에도 뭐 하나 이렇게 좀 써주세요. 뭐 유자차도 있고 뭐 오미자차도 있고 있는데 예. 저희도 명소가 돼서 좀 시청률 좀 뭐 팍팍 좀 올리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네, 오인태 시인, 밥상 시인으로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까지 시, 그다음에 동시, 그리고 이제 산문집의 산문, 평론, 뭐 거의 모든 장르를 다 하다시피 해왔는데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네. 동화를 쓰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문학적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쓰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돈이 되는 일이거든요. 문학에서는요. 이게 아동문학이 문학에서는 블루오션이라고 해요. 블루오션. 네. 아, 그렇군요. 시장이 네. 넓잖아요. 아, 학교가 있는 이상은 그 뭐 이렇게 책을 읽을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네. 아이들이 벌써부터 선생님 동화를 통해서 행복해하고 막 까르르 웃음 짓고 이런 그 모습이 동화 쓰시지도 않았는데 이 눈에 그려지네요. 그래서 제가 동시를 쓸 때 가장 행복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제가 밥상시인이라는 이게 뭐 애칭이랄까요? 뭐 이런 그 칭호를 얻었는데 앞으로 밥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함께 밥 먹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제 미력이나마 보태고 싶어요. 네. 앞으로 정말 그 행복하고 위로가 되는 밥상 이런 거 좀 많이 차려 주십시오, 선생님.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이 가까이 있다 말은 하지만 식구끼리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그것이 행복한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시사 카페에 각종 차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차 마시는 행복 주실 거죠? 예, 저희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